69에 55입니다. 다이쇼 시대, 다이쇼 지다이 1912년에서 1926년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14년 정도. 연호 다이쇼라고 써있죠. 그 뜻만 보자면 커다란 올바름이 다이쇼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말 커다란 올바름일까요? 원문에 다이쇼 데모크라시 또한 국민의 이슈 세진이 항해 사세요 뜻을 역경아 다까마다 고도이. 이 시대 가장 유명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이쇼 시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입니다.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설명처럼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진 것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말이 데모크라시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생긴 거야?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거야?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요구가 분출했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대인 쇼와 시대에 다이쇼 다음 시대인 쇼와 시대에 천황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신, 현인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주인이지 국민이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다이쇼 시대에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쓴 것은 민주주의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러한 경향이 사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다음 시대에 이러한 사상이나 제도는 모두 군국주의 밑으로 숨을 죽입니다.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펀주의, 민본주의입니다. 민슈대화는 민주가 아니라 민본주의란 말을 씁니다. 민주란 말자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황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본주의는 말을 쓰는데 어떤 걸 주장하느냐? 세이토토 생견이었대 슈쇼 센슈슈 쓰르고도 주어 코런 시조대 태양 정당과 선거를 통해서 수상을 선출할 것을 잡지 이름입니다. 중앙론론 지금도 있습니다. 잡지상에서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원로 등의 추천으로 천황이 임명하는 수상 아니면 총리 똑같은 말입니다. 를 선거로 뽑자는 주장입니다.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근대 일본에서는 그나마 자유로운 시대가 다이쇼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쇼와 시대 전반에는 이런 말을 잘못하면 철저히 응징을 당합니다. 69에 56입니다. 리크군노 군비 가크초 요교 나이카크가 히테 가능한 나이. 육군의 군비 가크초 확장 요구를 나이카크가 내각이 겨히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 가능한 나이. 돈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이온지 킴모치 내각에서도 재정은 어려웠고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으로 겨우 극복해냅니다. 일본은 운도 졌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면 주변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살아납니다. 일본 덕에 다른 나라들이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일은 없어도 다른 나라들의 불행 덕에 일본이 대박이 나는 일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이유 때문일까요? 그건부터 한바전이 여르 나이산지 카츠라 타로 나이카크 리크군 타이쇼 되어 있습니다. 군부와 범버 지역 세력에 의한 제3차 카츠라 타로는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 시기까지도 실질적인 정당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군이 서로 협력하는 시기입니다. 군도 나중의 쇼와 시대처럼 정치를 밟고 정치 위에서 날뛰지 않고 내각과 협조를 합니다. 총리 자신이 육군 대장 출신이거나 해군 대장 출신이거나 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고개운동, 호원운동이 일어납니다. 1912년. 여기서 호원운동이라는 말은 민주적이고 지킬 만한 헌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지속되는 내각 구성이 아니라 정당 정치를 통한 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이 해에 중국에서도 중화민국, 주가민국군대 중화민국이 수립됩니다. 호원운동에서 스만님과 니카요 가꼬미 코옹이 수만 명이 니카요 의회를 가꼬미 둘러싸고 코옹이 항의를 합니다. 가로치고 니온니모 곤나고도가 왔다.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복종만 좋아하는지 알았더니 그런 의미 조금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실제로는 민중의 힘이 제국주의하고 군국주의를 떠받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민중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는 논리에 빠지기 쉬운데 그 점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중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봉기한 일도 종종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타이쇼 정변이라고 합니다. 밑에 써 있죠. 타이쇼 세행, 타이쇼 정변, 군부어 희양, 군부를 비판하고 한바츠 세이지노 나토시죠. 범벌 정치, 지역사회의 중앙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 그것의 타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3차 다이산지 카츠라 나이가크 호가이, 카츠라 내각이 붕괴합니다. 1913년에. 지금까지 근대 일본을 이끌어온 세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 저항에 부딪히면 책임을 지고 뭐래요? 내각 총사퇴를 합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뿐입니다. 69에 57입니다. 왼쪽 위 그림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점으로 비유된 정당과 간판에 정당 이름이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당할 때 설탕 당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상점을 보여줍니다. 페이크 굿즈 스토어라는 영문이 인상적이죠. 가짜 상품 가게 그런 말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 그림과 사진이 타이쇼 정변 상하입니다. 카츠라 내각에 대항하는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69에 58입니다. 야마모토 콘베 나이카크, 카이군 타이쇼, 또 지멘스 직계 와이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마모토 곤베 내각이 성립됩니다. 근데 이 야마모토 곤베가 해군 대장입니다. 그리고 지멘스 직계, 지멘스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로치고 Y로 뇌물이라고 써놨는데 카츠라 내각이 무너지고 해군 대장인 야마모토 콘베 내각이 들어서는데 요즘 한국에서 쓰는 말로 하면 방산비리가 터집니다. 해군에서 독일의 지멘스사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내각이 무너집니다. 이 지멘스는 지금도 있습니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국 지서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몰지각한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은 민도가 높고, 민도란 말 씁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민도가 낮다는 말을 보거나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참 듣기 어려운 말이 됐죠. 뇌물 비리 조작 등이 얼마나 많고 일상적인지 늘상 이루어지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폴더폰처럼 고개를 숙여 모시하게 고잘 말씀계시다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은 일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1등 국가, 1등 국민이란 말이 대체 뭘 말하는지 내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섬나라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관료가 횡령을 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여간 암살도 정기적으로 일어나지만 뇌물이나 비리도 끊이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최근에 축구장에서 끝나고 쓰레기를 줍는다고 민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축구장을 청소해도 돈을 벌 수도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미국식 생각인데 뭐 어쩜 투성임입니다만 아무튼 방산비리 때문에 게이엔 지다이가 오아리, 사이온지 김모찌하고 카츠라 타로가 내각을 이끌던 그런 시대가 끝납니다. 아무튼 방산비리로 카츠라 타로와 사이온지 김모찌, 즉 제4세대 권력이 막을 내립니다. 한바츠, 군바츠노 타이진, 범벌, 군벌의 퇴진입니다. 리쿠군노 세이지 카이뇨와 니니로크 지켄카라 1936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앞으로 정치가 육군이 개입함으로써 일본이 다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1936년에 육군이 세이지 카이뇨 정치 개입이 이유력 사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가 육군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세대 권력인 카츠라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이온지는 무가 출신이고 둘 다 귀족입니다. 그러한 정치 세력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은 패전 이유입니다. 69에 59입니다. 국가 재정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한 시기에 또 다른 운이 일본에 찾아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성으로 보면 일본은 운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운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운이 좋아야 할 텐데 여러분도 저도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이치지 세카이타이센 제1차 세계대전이 1914年 1914년에 일어납니다. 이걸 두고 이노우에 카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텐노 다스케 하늘의 조력, 하늘의 도움, 그리고 미라이노 조선센서 미래의 조선전쟁, 우리 말한 6.25죠. 6.25도. 일본 입장에서는 텐노 다스케 하늘의 도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많이 아니까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총리에게 사살된 사건에서 촉발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게다가 전쟁터는 유럽이어서 일본은 더 대박입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폭삭망한 일본을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완전히 살려준 것처럼 운이 좋습니다. 그 운을 북극 강병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살립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돈을 버는 나라, 손해만 보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무엇이 국익일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어서 오쿠마 시게노부 나이카그, 오쿠마 시게노부가 내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니 센세 후코크,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물론 천황의 마지막 결정은 천황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는 독일을 안 가죠. 독일까지 언제가? 산토슈페, 산동성에 출병을 합니다. 지금 독일이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노 켄요 우방, 독일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영국과 동맹이었던 일본은 러일 전쟁 때 영국하고 동맹이 됐고, 그리고 지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동맹이었던 일본은 아시아에 힘을 쏟을 수 없던 독일의 권리를 모두 빼앗습니다. 얼마나 쉬웠겠어요? 육군은 청도, 즉 칭타오를 점령했고, 해군은 남양군도에 있는 독일의 모든 권리를 다 접수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표현 중에 히토노 후코와 미츠노 아지, 다른 사람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우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메시, 밥이 우마이 맛있다라는 말인데, 히토노 후코 대 메시가 우마이,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밥이 맛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일이 불행하니까 일본이 승승장구합니다. 오베이가 다이치 세카이 다이센데 아시아から離れるとそこを日本が進出. 구미가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아시아로부터 떠나는 거죠.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은 유럽에서 했으니까. 근데 거기를 일본이 진출하는 겁니다. 열강들이 유럽에서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대륙의 이권이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69에 60입니다. 여기 일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국가는 이익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뭉치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상대를 하고, 일본이 뒤 세 나라에 가담하여 참전하고, 이어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서고, 그리고 1917년에 참전을 주저하던 미국이 연합국에 가담하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을 생각하면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69에 61입니다. 군국주의의 미치도 민주주의 퀘스천 마크 노미치, 군국주의로의 길과 민주주의로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열강에 합류한 일본은 기존 열강들이 하던 것을 따라하는데, 운이 좋게도 제국의 힘을 떨칠 아시아는 바로 옆에 있었고, 가진 힘도 없던 무기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메이지의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 3, 4세대의 권력들이 지향한 나라는 천황과 귀족 정치 중심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운이 좋습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가로치고 제가 미분 세이도 모츠 국가니 민주주의 나도 아리에나이노데와 되어 있습니다.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민주주의 같은 건 아리에나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절대적 존재인 현인신이 있던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이고,
실질적 신분제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긴 한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센서 토크주또 나리킹 전쟁 특수와 나리킹 성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벼락부자는 말합니다. 이때 나리킹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오른쪽 그림은 떼돈을 벌었다며 방 안에 현금을 깔아놓고 자랑하던 현대의 어느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 애들,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녀석, 일본 정부도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갚고 전쟁을 통한 커다란 부를 축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기모노를 입고 일본식 머리 스타일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가정의 여성이 아니라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 여성이 그라 그때 오쿠츠가 와카라나이와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어두워서 신발을 찾을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벼락부자가 된 사람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100엔짜리, 샤크에 100엔이라고 써 있습니다. 100원이라고. 100엔짜리 지폐에 불을 붙여 도다 아가르고 나따로 도다 어때 아가르고 나따로 밝아졌지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의 화폐 가치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남성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세금을 15엔 이상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엔 지폐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100엔 지폐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커다란 액수라는 상징으로 100엔을 적어 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벼락부자가 되면 유흥업소에 가서 이렇게 놀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어서 69에 62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틈타서 중국 내 독일의 이권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중국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니주 이카조노 요구 21개 조의 요구 또와 소레오 오케이레루 중국 그것을 오케이 받아들이는 중국입니다. 중화민국.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보자면 첫 번째, 산동성에 있는 독일의 권리를 일본이 계승한다. 2. 남만주 철도 이권이 99년 연장. 이건 중국이 지금 일대일로를 하면서 그런 지역들의 이권을 99년 갖는다니 하는 조항이 제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똑같은 말이. 이 친구들도 일본이 했던 식으로 하는 걸까요? 어쨌거나 세 번째는 중국의 제철소 탄광을 일본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어이없기 시작하죠. 이제 네 번째, 중국 정부 재정 군사 고문으로 일본인을 채용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점점 더 어이가 없죠. 중국의 병기, 무기는 일본에서 빌리거나 같이 제조한다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로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과정을 중국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철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16개의 조항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중국도 우리가 식민지로 삼을 수 있겠네 하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일본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쇼와 시대에 중일 전쟁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 일본 누이들은 중일 전쟁이란 말 대신 진화사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많이 중일 전쟁 말을 썼는데 옛날에는 진화사변이라고 했어. 진화가 중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일본에서 우익에 아닐지라도 거기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어, 호국어가 시오토 가까사 중국을 보호국화, 조선처럼 하려고 획책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각은 데라우치 마사타케 나이카쿠노 세이리치. 데라우치가 다시 내각 총리 대신이 됩니다. 같은 인물이 몇 번이고 총리라는 거는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카츠라 타오로도 그렇고 되게 의외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적해 둘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918년에 러시아革命,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비에토 샤카이슈共和国 렘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인데 그게 생기고 그리고 시베리아 슈백, 시베리아에 출병을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혁명을 일으켜 왕실을 쓰러뜨리고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 소련이 탄생합니다. 왕조가 혁명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은 왕실을 가진 나라들을 크게 긴장시켰다고 합니다.
전쟁에 맛을 들인 일본은 패전 전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군인이 죽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호국신사, 고코쿠 신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전사자를 신으로 모시고는 가족들이 참배를 합니다. 외국과의 전쟁에서 보상이 적었다든가 하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어디 관공서를 불태웠다는 하는 일이 있어도 정부에 대해 죽은 군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발전을 위한 군인의 희생, 즉 국민 중 일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궁금한 대목입니다. 교육치고와 같은 것이 철저하게 교육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국민들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북한의 젊은 이 세습 독재자를 북한 국민들이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묘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은 전쟁이 끝나면서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그 후 군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베리아로 출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군인들이 쌀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몇 년 동안 최고 5배로 정도까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음 것입니다. 뉴오보 이키토 코메소도 토야마케. 뉴오보 반르한데 가정주부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주부의 폭동과 코메소 쌀소동입니다. 토야마케에서 소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70만人の 参加と 70만 명의 참가와 군단의 칭하즈 군대에 의한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1918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70만 명도 추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고 합니다. 쌀값 폭등에 분노한 국민들이 쌀집, 고리대금업자, 은행 그런 데를 습격하여 파괴하거나 아니면 쌀을 빼앗거나 했다고 합니다. 다음 69에 63 오른쪽 위의 그림은 오카야마에서의 쌀 소동으로 인한 참상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데모를 하면서 일반 상점 같은 곳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는 일들이 이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69에 63입니다. 도쿄부시 파이노 파이 지세요 히안 도쿄 노래 파이의 파이인데 시세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지세요 히안 제가 강독을 하면서 분석한 겁니다. 일본 유튜브가 조금은 신경을 써서 강독을 해서 이미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전쟁의 화랑이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00엔짜리 돈에 불을 붙여 신발을 찾게 하는 계급이 있는가 하면 비싼 쌀값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쿄부시 도쿄 노래에서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신나는 가락 속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앞에서는 화려한 다이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 빈곤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메이지 다이쇼 시대 강의를 위해서 애써 찾은 노래는 아닌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테라우치 나이가쿠가 타이진, 퇴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쿠 소우지쇼쿠 또 이때 내각 총사직이라는 방법, 수가 되는 거죠. 어떤 수를 쓸 거야 할 때 손수장 가시죠, 여러분들. 하라 타카시 나이가쿠, 하라 타카시라는 이 정치가가 내각을 세웁니다. 사이쇼노 세이토 나이가쿠, 최초의 정당 내각이라고 하는데 노 탄조, 이 탄생합니다. 또 이 사람은 해민 사이쇼토 요바레르 모노노, 평민재상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불만을 표현하면 내각 총사퇴라는 묘한 수를 두는 것은 너무도 빈번합니다. 일본 정치 특유의 방법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제1대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가 쌀소동 같은 걸로 물러난 후에 등장한 하라 다카시는 평민재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자기, 귀족 자기가 없지 출신이 평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은 하라 다카시 이전에 앞선 모든 총리들이 다 귀족이고 당연히 다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이쇼 시대까지도 정치의 중심은 귀족, 그때는 화족, 카조크라고 했는데 화족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당 내각을 이 하라 다카시 내각이 아니라 앞선 이와쿠마 시게노부와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내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69에 64입니다. 파리 코와 카잉이 베르사유 조약. 1919년에 파리 강화조약, 베르사유 조약 1차 세계전이 끝나는 거죠. 끝난 해 다음에 이루어진 일인데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거기에 일본이 전승국입니다. 일본은 유럽과의 나라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셈입니다. 이어서 윌슨의 민족의 지키츠토 상이치 도쿠리츠 운동.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들어보셨죠? 하고 3.1 독립운동이라고 했는데 식민지가 된 지 9년째입니다. 9년이 된 조선의 독립운동은 교육도 부도 부족한 그런 민족 입장에서 보면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역사의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훌륭한 분들이 강의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강의에 맡깁니다. 가볼까요? 국사연맹 간이었던 조닌 리지코 어떤 나라 1926년에는 국제연맹 유엔이죠. 거기에 가입합니다. 가입하고 상임 이사국이 됩니다. 단숨에. 1920년 1월에 생깁니다. 국제연맹이. 즉 유엔이 일본의 중국에서의 독일 이권 계승을 위임합니다. 이 당시의 국제연맹이란 건 열강의 도구 혹은 앞잡이 역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거에서 유엔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말을 할 건 아닙니다.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정도. 아무튼 대명분을 말하기는 하는데 무엇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되게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 문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 스테니 렉교노 나카마이리오 하다서 이미 열강이 나카마이리 열강에 합력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 시대에 이미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열강의 반열에 올라서고 인정을 받습니다. 일본의 욕심을 내지 않고 조금 덜 호전적이었다면 지금 제가 어쩌면 일본인이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토노 후치우센교 호황오 한타이. 야당의 보통 선거 법안을 한타이 반대합니다. 누가? 평민재상에 불린 하라다카시 슈쇼가 수상이 총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21년에 시사체 사례를 사살입니다. 이거는 총 쏴서 죽는 게 아니라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평민재상. 평민이 아닌데 평민재상이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하라다카시는 보통 선거법안, 즉 남성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자는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표가 많아진다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정치가들은 자신에게 표를 줄 대상이 아니라면 투표권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법입니다. 평민재상? 이라는 말이 허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쿄역에서 칼을 맞고 죽어버립니다. 총리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살당하는 너무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음 69에 65입니다. 워싱턴 카이기 또 카이군노 쿤시쿠 1921년에는 워싱턴 회의가 열려서 해군 군축이 논의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5를 갖고 미국이 5를 갖고 그러면 일본은 3을 갖자는 이런 식으로 군함을 갖는 비율 등을 제안하는 회의입니다. 다른 열강들이 이제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호랑이를 키웠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1922년에는 독일, 이탈리아가 히틀러,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즉 독재 정치가 시작됩니다. 패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철저한 제재를 당한 독일이 다시금 제2차 세계대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요즘 독일에서도 극우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쉽게 변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이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교훈처럼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무언가 진리가 있고 세상이 진리의 수렴에 갈 것이라는 착각은 우리 모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자꾸만 제가 한마디 더 하게 됩니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에는 스헤이샤토 무라크 카이호 운동 수평사라는 게 있는데 수평은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런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뭘 했냐? 불악, 카이호, 해방, 운동을 벌입니다. 불악은 뭐냐면 설명 드릴게요. 훌륭한 근대 소설가 중 한 사람이 시마자키 토호성한테는 파괴, 하카이, 이게 1906년이거든요. 하카이, 파괴라는 부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율을 깨트리는 거, 파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저 일본어 튜브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번역본으로 읽고 장래 이렇게 일본 문화 전공도 했지만 일본 문학을 석사 전공하게 만든 소설입니다. 물론 이 시마자키 토호성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계기가 된 거죠, 저한테요. 이 얘기 어떤 얘기냐면 피차별 불학 출신 교사가 숨겨둔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된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픽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피차별 불학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차별 불학이란 말 자체는 천민이란 말인 거죠. 천민 해방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러한 사회 운동도 생기는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쇼 데모크라시란 말이 나온 겁니다. 서양의 다양한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운동으로 표출한 거죠. 하지만 다 시들어버립니다. 이 시대에는 도시대 하다라크 다스노 사라리만, 도시에서 일하는 다수의 살러리맨들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무원도 하고 기술자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뭐도 생기냐면 주택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어떤 큰 자연재해가 덮칩니다. 69에 66입니다. 1923년 센큐야크 니즈산 관동대진, 관도 다이신사이, 관동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 유튜브에 동영상 지진과 일본 문화 있습니다. 더 봐주시면 일본과 일본인에게 지진이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진이 거의 100년 주기라고 해서 일본 도쿄에서 조만간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10만 명 이상이 죽은 대자연재해를 계기로 조선인 대학살,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학살하고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위기를 정권 안정을 위한 기화로 삼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23년에는 도라노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세흐 시기샤니어르 히로이토 안사츠 미스이,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히로이토, 그때 황태자였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월에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바 다이스케라는 무정부주의자 청년이 개조한 총을 가지고 당시 황태자인 미치노미야 히로이토를 저격했는데 히로이토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총알이 빗나간 사건입니다. 잘 좀 하시지.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식민지일 수도 있습니다. 취소합니다. 안 죽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역사에서 이 푸는 참 어려운 말인데 69에 67입니다. 1924년에는 고켄 산파, 호원 산파, 후츠생교노 단거 보통 선거가 단행됩니다. 그리고 세이토 나이카쿠노 지칭에 정당 내각이 실현되고 독겐 칼뇨노 하이조 특권 관료의 배제, 이거를 다이니지 고켄 운동, 제2차 호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고켄 산파, 호원 산파라고 했는데 여기는 세유가, 정우회, 켄세이가, 헌정회, 가크신 클럽, 혁신 클럽이 산파인데 이 세 조직이 호원 산파를 결성해서 총선거에 승리하고 새로운 내각을 만든 다음에 보통선거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정당 내각을 실현했다고는 하는데 다음 시대 정치에 군부가 전면에 나서 광분하는 탓에 패전 전까지 정당 정치는 명목만 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925년에는 후츠 생교호노 세이리지도 보통선거법이 성립이 되는데 더불어서 혹이 하나 달립니다. 치안 이지호, 치안 유지법. 무서운 겁니다. 이게 쇼와 시대에도 이게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은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유권자 수가 307만 명에서 124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성은 패전 후에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공산주의자, 노동자, 농민,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무정부주의자를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탄압하기 위해서 아까 혹처럼 달린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쇼와 시대의 치안유지법으로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1925년에는 샤카이슈니 국가 소련도 관계요 가요크,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 관계요 가요크, 관계를 회복합니다. 정치 외교의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복지부동하지 않는 훌륭함이라고 할까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는 정치와 외교 군사가 쉼도 없이 이어지는 정말이지 부지런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메이지 타이쇼 시대 일본은 운이 좋다. 두 번째, 정말이지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만든 일본의 모습이 일본의 역사입니다. 그 모습이 일본 이외의 주변 나라에게는 재앙이 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문장은 리켄 세이유가의 오카네모치도 군부. 입헌 정후에는 부자하고 군부가 지지를 했고 리켄 민세이토, 입헌 민정당은 시민들이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토 나이카쿠의 지다이가 정당 내각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겠는데 바로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69에 68입니다. 69의 68대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표스터가 하나 있잖아요. 뭐라고 적혔냐? 투표스레바 아카르쿠나리. 투표하면 밝아지고 쇼와 이신 여론 세이지가 지지겐스르. 쇼와 유신 여론 정치가 실현된다. 기켄스레바 그라쿠나르. 기권하면 어두워져. 앞날이 까매져. 흐세 보통 선거 미나상 토요조에 여러분 투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다이쇼 시대가 아니라 이어지는 쇼와 시대 것입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국주의 상징인 깃발이 아마도 양원이죠. 기적그인 아니면 중의원 그거 같은데 그걸로 보이는 건물을 배경으로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사람들의 줄이 오른쪽에서만 가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사를 해보면 뭐 더욱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마무리가 있습니다. 다이쇼 시대의 마무리. 다이쇼 천황이 젊은 나이로 죽어버립니다. 동시에 다음 강의 대상인 쇼와 천황, 쇼와 시대가 시작됩니다. 1926년에 다이쇼 텐노, 다이쇼 천황인 이름이 뭐냐면 요시토입니다. 가인입니다. 요시토가 연주나나 사이대 47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쇼와 간네, 쇼와 원년입니다. 다음에 쇼와 니주나나에 1927년은 쇼와 니네, 2년이 됩니다. 연호를 읽을 때 원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원년, 1년, 2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쇼와 텐노에 대한 얘기도 강의를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밑에 일본어로 한국을 타진했다. 사이쇼대, 사이고노 텐노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이자 최후의 마지막인 천황이고 한글음을 나랐다던가 한글도 배웠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쇼 천황은. 다이쇼 천황은 병약한 데다가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를 치면 제대로 발달을 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천황과 천황제에 관한 강의를 할 때 다룰 것 같습니다. 일본 천황에 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 일본어 튜브가 제일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천황에 관해서는 지금의 상황인 헤이세 천황이 재임 중에 한국 방문을 추진했다는 일 등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 허구의 인물인 진구황후라고 있습니다. 뱃속에 다음 천황을 임신한 상태로 쓰나미를 몰고 가 신라를 정벌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진구황후는 천황이 아니니까 다이쇼 천황 하루노미야 요시오토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조선을 방문한 천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른쪽 신문은 최초의 일간신문 도쿄 1위를 니치니치라고 있습니다. 도쿄 니치니치 신문에 난 다이쇼 천황 사망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69의 69입니다. 69의 69 です. 이마노 조코 지금의 상황 헤이세 텐노노 헤이세 천황의
한국 호몽 키보드 한국 방문 희망이란 뭐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나중에 다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1926년에서 1989년까지가 쇼와 시대가 됩니다. 히로이토 또 군부, 히로이토와 군부, 서래가라 그리고 서래오 사사이다. 그것을 지탱한, 지지한, 떠받친 이치오쿠 니혼진노 1억 일본인의 지다이가 하지만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정의하는 쇼와 시대 정기가 이겁니다. 제국주의를 통해서 거의 최고에 오르고 패전 후에는 경제로 세계 최고에 오른 이 일본 입장에서는 빛나는 시대를 다음 강의에서 유의미하게 강의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도 결정판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 것을 올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점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어 공부 되고요. 일본어 튜브 이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それではここまでです。くれぐれもご自愛を。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